살사 생활을 좀 많이 힘들었었어. 쌤병이라는 게 살짝 있었나 봐요. 한스쌤은 쌤이 되기 전과 쌤이 된 이후에 소셜할 때의 재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진짜 베이직을 열심히 밟으면 실력이 는다 그래서 진짜 베이직을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매일 와서 밟았었거든요. 확실히 실력 느는 게 조금 수월해진 게 확실히 느껴졌었고, 쌤이 되고 나서 이왕 강습하는 거 일주일 내내 강습을 하면 실력이 더 늘지 않을까? 이제 살사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강습을 하다 보니까 소셜의 이런 흥미가 확실히 줄긴 줄더라고요. 저만 그런 겁니다. 저만. 수업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어차피 다음날에 와서 또 수업을 또 1시간, 2시간, 또 에세이 같은 경우는 3시간 연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건지 맞아요. 사람들 케어까지 이제 동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소셜에 대한 흥미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한스는 너무 소셜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죠. 조금. 많이. 농담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강사가 되기 전에 소셜은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의 어떤 소셜? 내가 배운 거를 그냥 프리하게 표현을 한 게 있었다면, 강사가 되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쌤인데 어느 정도는 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어떤 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서 소셜을 하게 됐고, 홀딩 걸러 오는 사람 중에서 네. 노블쌤이시죠? 하면서 약간의 뭔가 기대심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부담스러워 죽겠지만 현실적인 춥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또 알아봐 주시고 이제 홀딩을 이제 신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회원분들하고 소셜 추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전에는 뭔가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좀 춤을 많이 췄었던 것 같은데, 뭔가 모를 시선들이 느껴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쌤 춤춘다. 저 쌤은 어느 정도 추는지 한번 봐야겠다. 막 이런 시선? 그쵸. 좋은 시선들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평가당하는 느낌? 네가 날 가르치는데 너는 얼마나 출 수 있을까? 이런 눈빛들도 보여가지고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대놓고 저를 봐요. 제 수업을 들었던 강습생이 나를 보고 있다. 보면은 제가 눈을 맞춰요. 눈이 맞는 순간 그날 강습했던 내용을 소셜하면서 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줘요. 그거 좋죠. 이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인데도 바로 적용이 되는구나. 소셜 속에 강습 내용이 들어있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짜고 치고 하는 거 아니야? 쌤들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소셜 때 그 패턴을 안 배웠던 사람에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 나도 쌤한테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다. 강사가 되면서 우리가 겪게 된 것, 느끼게 된 것인데 생활 자체도 진짜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살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전환이 되고 취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업에서 이제 전업까지 변천하는 과정을 겪게 됐는데, 절대 쉬운 라이프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분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나 한스쌤 같은 경우는 그 열정 하나 그리고 그 재미 하나만 갖고, 아니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강사가 됐을 때가 에세이에서 노블쌤께서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이제 에세이에서 강사가 되었고, 이렇게 머리를 올려줬죠, 제가. 이렇게 강사라는 타이틀이 달리게 되면서 저한테도 살사 라이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 바뀌었던 거는 강사로서 뭔가 책임감이 생기면서 패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강습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내가 그냥 편하게 홀딩을 했었을 때는 리드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생각을 안 했었다면,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두리뭉술하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자는 돌아야 돼요, 이런 설명은 뭐 취향의 차이겠지만 그런 티칭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이건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남자는 신호를 주는 게 좋고 여자는 그걸 어떻게 받으면 깔끔하게 받는지에 대한 그 정립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어깨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쌤병이라고 그러죠. 쌤병.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쌤이니까 뭔가 인정받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내가 뭔가 나는 쌤이야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오면서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쌤인데 내 말 들어야 돼. 뭐. 그 정도?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다른 쌤들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위에 있으려고 다른 쌤들을 누구는 뭐 어때, 누구는 어때, 근데 내가 다 아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런 말 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쌤병이라는 게 살짝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히 막 기분 좋고 막 그랬는데 시간표 보면서도 막 내 이름 들어가 있고 막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강사가 됐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린 나이라고 하대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사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대우는 해주시더라고요. 강사가 되기 전에는 살사 생활을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우리 한스 쌤이 이제 나이 때문에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좀 편해진 상태입니다. 존중 안 하시는 분한테 저도 똑같이 존중 안 할 수가 있고요. 존중해 주시는 분한테 저도 한없이 숙이고 그게 조금 이제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가 돼서 제가 진짜 너무 하늘같이 보이고 저런 분들이랑 말도 못 섞겠다. 저 처음 배울 때 진짜 쌤들이 대화 잘 안 해주셨거든요. 그때 되게 쌤들이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강사가 되고 나서 같이 강습들 하다 보니까 이제 쌤들이랑 강사가 아닌 선후배로 된 느낌으로 점점 되다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좀 편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껍질이 좀 단단해졌다? 상처받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경우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들인데 이런 상처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터지다 보면은 스스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좀 벽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 선 이상은 나를 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는 조금은 섭섭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상처를 나도 모르게 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살사 강습하면서 어떻게 어떤 에너지로 또 얼마만큼을 알려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즐기러만 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근데 또 너무 재미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소셜에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또 재미가 없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느끼게 된 건데 기타를 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그분한테 강습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잘 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떡잎부터 다르다. 이미 엄청 클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적당히 즐기러 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본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본인도 좋아하는 거 해야 또 재미가 들고 재미가 들어야 더 열심히 오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딱 느낌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건가 보다. 우리는 흥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딜레마는 소셜인데 소셜에 안 되면 또 재미가 없고 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빡센 수업이 되고 솔로 댄스면 솔로 댄스? 솔로 댄스는 비슷하게 되든 안 되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커플 댄스는 사람들이 다 텐션 프레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확실히 재미가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강습 듣는 것만 재밌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강습만 듣는 분이 계신데 소셜이 안 되면 사실 벽에 부딪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난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너무 못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요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셜은 필수다. 소셜에서 연습이 되는 거고 소셜에서 경험치가 쌓이는 거다. 맞아요. 거기서 늘어요. 강습을 듣는 거는 일종의 퀘스트다. 소셜은 사냥이다. 몬스터 한 마리가 나의 소셜 한국이다. 요건 좀 개념이 다른데요? 다르긴 하지만 사냥하면서 퀘스트를 깨는데 그렇죠. 그렇지. 근데 뭐 그거는 약간 강습날 소셜한 거, 그리고 소셜 하만 하라는 거, 뭐 이렇게 1대1로 무조건 그냥 어떤 뜻인지만 알면 돼. 나는 이해 안 돼. 에이, 난 이해 안 돼. 딴 애들은 다 알아들었어. 지네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알아들었어. 그럼 일단은 영상 넣어볼게요. 아니야, 싫은 많아. 다음부터 다른 게스트 찾아. 다들 여기 물음표. 다른 호스트 찾아. 그런 의미구나. 맞아요. 퀘스트.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강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저녁 시간은 항상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누군가 만나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면은 낮 시간 또는 강습이 없는 시간 아니면 강습이 끝나고 소셜까지 끝난 이후에 밤, 새벽 이 시간으로만 고정이 돼버렸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삶의 변화였죠. 평범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